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를,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나라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나라입니다. 네, 이나라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소설 송땡주를 찾습니다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작년 이맘때쯤엔 원고를 투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근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생각보다 1년이란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 문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네. 아직 스스로 소설가라는 그 자의식이 좀 없었는데 계속 나는 소설가다 이렇게 주입하면서 암시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제 소설을 열심히 썼는데 네. 요즘에는 그 원고 청탁에 대한 현실을 좀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2의 습작기처럼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작가님의 청탁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되셨으면 하고요. 네. 평소에 문장의 소리 좀 청취하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소설가로 얻은 첫 일거리라서 굉장히 설렜고요. 또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라디오 같은 데 나왔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효도를 하게 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학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청취 듣고 부랴부랴 이제 찾아 들었는데 네. 되게 문학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얘기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밥 먹을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와, 네,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식사하실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공통으로 여쭙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그 등단했다는 당선 연락 받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큰언니랑 형부가 운영하는 그 파스타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그 월드컵 경기장 근처였는데 싸이가 흠뻑 쇼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미친 듯이 바빠서 막 한 5시쯤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네. 이제 이나라 선생님 되시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라고 저를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느낌이 딱 왔고 근데 그게 최종 합격은 아니고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심사평은 그래도 나온다고 해서 좀 절반 정도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일주일 후에 당선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네.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던 중이라서 아주 즐겁게 또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최종심에 한번 오르면 이렇게 한번 언지를 주는 네, 그런 건가 봐요.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또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남자친구가 제일 기뻐한 것 같고요. 제가 소설을 쓴다고 이제 교사를 퇴직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응원해주고 찬성해준 분이거든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될 줄 알았다고 해줘가지고 네, 고마웠고. 너무 착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갑수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그 서점 로티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네. 같이 합평받는 분들이 축하 파티를 거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나라 작가님의 당선작 송땡주를 찾습니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송혜이양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우연히 목격한 현수막 한 장을 계기로 그 실종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보지 못할 가족 잃은 사람의 심정을 돌아보게 되는 그 줄거리가 매우 인상 깊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으로 당선이 된 줄 알았어요. 이제 2편을 보내는데,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작년도 신춘문예에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네. 저는 새로 쓴 작품이 더 마음에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작품으로 당선이 됐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사건을 그 앞에 그렇죠.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송기룡 아버님께 너무 누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등단을 하더라도 그냥 서랍 속에 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세상에 나오게 됐으니까 어쨌든 아버님께 좀 힘이 되는 방식으로 읽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 소설 쓴 계기는 이제 소설 속 화자처럼 저도 이제 집 근처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현수막이 보였고 대체 너무 어디에 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실종일이 99년인 거예요. 그러면 20년도 더 지난 건데 네. 어떻게 아직도 찾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고 네. 바로 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네, 한심하고 갑자기, 네,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한테도 뭐 그만 좀 잊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분들이랑 다를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의미로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한 연상이었는데 그게 자신의 어떤 내면과 만나게 되면서 멋진 소설을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당선 소감 중에 그리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숨이 잘 쉬어집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수상 소감 적어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이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소설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사셨다면서.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문학 소녀라서 이제 예고나 문창과를 가고 싶기는 했는데 네. 집안이 좀 많이 가난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예술을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국어 교사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작은 언니도 교사라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딸 둘이 교사인 것만 이제 자랑을 하시면서 네, 사시는 너무 행복하시죠. 분들인데, 네. 근데 차마 저는 교직 생활 4년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교사가 행정 업무도 너무 많고 또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교사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냥 좀 나이론 교사처럼 이렇게 지내면 참 수월한 직장인데 저는 또 양심에 찔리니까 열심히 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서 글을 쓸 시간이 전혀 없고 네.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정말로 공황장애 초기 증상처럼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좀 거의 포기하는 느낌 겸 뭐 도전하는 느낌 겸 이렇게 선택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면은 그것들과 뭔가 어쨌든 계속해서 갈등 상태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소상수감을 쓸 때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작가님과 좀 더 내밀한 문학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뭐 문학을 사랑했고 그렇지만 문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 상황이 안 좋았고 이랬는데 결국 소설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어쨌든 직장인이 돼서 이제 소설 수업을 좀 3년 차에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학이 한 달 늦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제 합평 날이 3월이었는데 원래는 합평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수강을 했으니까 한번 완성을 해보자 하고 쓰고 있었고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여유가 좀 생겨서 그때 이제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완성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설을 써보려고 노력을 한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대고 있었는데 그러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좀 소설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습작을 했는데 소설을 완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뭐 소설가도 될 수 없고 직업도 없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10년 동안 이제 소설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소설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얘기네요, 사실. 어쨌든 이 소설 한 편 혹은 소설 두 편 이제 이런 것들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작가님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 보면은 첫 소설이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완성은 하지 못했더라도 최초로 쓴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작품이 있으셨을까요? 그 첫 소설을 10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 소설. 네. 네. 그래서 이 빙장이라는 소설이었는데 네. 뭐 화장, 풍장 이런 것처럼 장례법의 하나로 제가 이제 빙장 얼어 죽는다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붙였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살았는데 그 옆집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혼자 사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거의 돌봄이 없으시고 그냥 복지관에서 도시락만 배달해 주시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제 밤마다 이제 복도를 성치 않은 무릎으로 막 기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학대 신고를 또 했어요. 그래서 돌봄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으로 취해진 조치가 그 문에 이제 자물쇠를 걸어서 할머니가 자의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돌봄을 하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났고 네. 대체 왜 이 할머니의 삶은 이래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상상을 발휘해서 그 할머니의 삶을 좀 썼던 것 같고 이제 전체 내용은 그냥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가 할머니의 그 처지를 보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너무 우리에게 닥친 문제잖아요. 네. 사실 치매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누구에게 올지 알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렇게 정말 쓰고 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너무 진짜 화가 저도 납니다. 이제 평소에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기도 할 텐데 혹시 나만의 창작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창작 루틴은 제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주 4일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2시 출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을 주로 이제 활용하는 편이고요. 집에 퇴근하면 한 8시, 9시인데 이제 퇴근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씻고 이제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제 뭐 한 새벽 4, 5시에 눈이 떠지면은 뭐 오전에 대여섯 시간도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날에 술을 먹으면 11시, 12시에 일어나서 술도 그냥 마셔야죠. 출근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금요일 밤에는 신기하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또 평일에는 아침형 인간, 주말에는 올빼미형으로 좀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창작 루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설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피가 날 것 같기도 한데 뒤에서? 네. 그래도 네, 소설에 집중하다 보면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지금 막 상상했어요. 귀에서 피 나다가 피가 굳는. 네. 피가 굳으면 쓸 수 있다. 네. 그 소설 쓰기랑 관련 없는 생활 루틴도 아마도 이제 일을 하시니까 회사 일과 조율하면서 루틴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것만은 절대 지킨다. 혹은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오전에 일기 쓰는 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아가 이제 흐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메멘토처럼 네. 이제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어제도 살아냈다 이런 걸 좀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제 전날에 빼먹으면은 다음날 한 줄이라도 뭐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그 모든 날짜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습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작가분들께는 사실 그 축적된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근데 드는데.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누구랑 술 마셨다. 뭐. 그 대단한 거죠. 그 나중에 어쨌든 누구랑 술 마셨는지 떠올리면서 인물을 또 만들고 이럴 수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나라 소설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나라 소설가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양귀자 작가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신경숙의 외딴방,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스타버치랑 목 마사지기.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엄마한테 뒤통수 5대를 맞아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재밌다고 말해주는 학생 독자를 만날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양기자 선생님, 네. 이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수상소감에도 쓰긴 했는데 제가 한국 소설을 거의 처음으로 읽어본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처음이라고 기억하는 걸 수는 있는데 그날 바닥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2시간 내내 읽었고 그걸 책장을 덮자마자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한국 소설들을 이제 찾아 읽게 돼서 저를 소설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서 뭐 꼭 한번 만나뵙고 싶고 아무래도 살아계신 분을 원하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네. 것 같아요. 저 깨알 자랑하자면 양기자 선생님하고 베트남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양기자 선생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많은 인원수가 갔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만나실 기회가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제발. 네, 2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 이 3권을 듣고 약간 친연성을 느꼈어요. 제가 다 좋아하는 작품들인데 정말요? 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책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거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떤 작품을 마음에 담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평범할 수는 있지만 이 작품들을 골라왔고요. 네. 이 책 속의 인물들에게 엄청난 동일시를 하면서 좀 위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인데 네. 저는 주로 이제 책을 고를 때 도서관에서 제목에 좀 이끌리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이제 고르다가 뭔가 외로운 느낌을 좀 주길래 한번 골라봤는데 첫 장면부터 너무 이제 공감이 돼서 네.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인데요. 네, 시골에서 살던 16살 소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 어떻게를 들으며 하염없이 도시로 간 큰오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쇠스랑의 발등을 지켜 상처에 소똥을 댄 채로 마루에 누워있다가 어떤 결별처럼 그 쇠스랑을 우물에 던져버리는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도 1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겨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에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주인공이 서울에 올라가 산업체에 다니면서 이제 소설을 또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경숙 작가님의 그 자전적 소설이기도 해서 네. 글쓰기와 삶이 자기에게 무엇인지를 좀 되돌아보는 작품이라서 네, 제가 소설가고 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좀 운명 같은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2번째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은 이거는 10대 때 공감했던 책인데요. 네. 이것도 제목에 이끌렸어요. 인간실격? 네. 나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처음 이제 요조라는 인물이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시니컬하고 비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 살기 위해서 이제 광대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너무 저 같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에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간 실격을 최고의 자책 소설이라고. 네. 자책을 좀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근데 이제 다자이 오사무가 MBTI로 INTP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사회화가 된 INTP라서 예. 요즘 읽으면 어떨까 또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전혜린 작가의 수필집인데요.
이 전혜린 작가는 이제 압록강은 흐른다와 생애 한가운데를 번역하신 번역가이시자 교수 수필가이신데요. 네. 네, 서울 법대 재학 중이던 1955년에 독일로 유학을 간 작가가 타지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예민한 감각과 지적인 시선으로 써내려간 수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언니의 책장에 꽂혀있던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저는 항상 그 독일의 쓸쓸한 거리와 희미한 가스 등 뭐 이런 이국적인 풍경과 페른베라는 단어가 너무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는 그 페른베를 먼 곳의 그리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오히려 먼 곳을 동경한다는 뜻의 이 단어가 10대의 저에게는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도 자기에게 집시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어릴 때는 항상 좀 이렇게 떠나고 외국에서 방랑하고 이런 삶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혜린 작가님의 그런 문장들을 저도 20대에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소설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인데 왜 그 2가지일까요? 아무래도 스타버치는 이제 일과 병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수험생 때도 맨날 이제 스타버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보냈기 때문에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누르는 버저 버튼이 큰 거를 좀 샀어요. 네. 그럼 그걸 누르면 이제 약간 소설의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리추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상징적으로. 네네. 네. 이제 소설 쓴다 이렇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목 마사지기는 제가 그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좀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 앉아있지 아이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은 평소에 항상 관리를 해야 돼서 정말 필수품입니다. 네. 목 마사지기 모두 하나씩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들 정말 네. 꼭 있어야 되는 진짜 부분이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아까 그 졸업 시절 백수 시절의 얘기인데요. 네. 그 취직 안 하고 이제 소설을 써보겠다고 제가 좀 정중히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런 전개는 상상도 못하는데 엄마가 저 뒤통수를 5대를 연달아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좀 뇌세포 몇 개 죽은 거야? 네. 근데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때려놓고 또 쿨하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나 봐 교사. 네, 그때는 되기도 전이었는데 어쨌든 취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글을 쓰겠다고 하니까 좀 그 당시도 이제 집안이 힘들었는데 네. 이제 철부지처럼 그래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머님이 소설가 된 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소설의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쭤보았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일하던 학교에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작가와의 만남을 특강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감상을 말해줘가지고 네,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초보 작가니까 이제 주변에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네. 네, 지인들 말고는 근데 이제 객관적인 학생을 만족시켰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쉽고 의미 있는 소설을 쓰는 게 목표인데 네, 좀 일단 학생들의 그 호감을 샀다는 점에서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학생들의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입시에 치여가지고 네, 절대 못 읽고요. 네. 네, 요즘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플랫폼도 많고. 네. 네. 그런데 윈하셨네요. 네. 네. 그 지금 물 마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걸어가지고 지금 약간 물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작가님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도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음식이나 뭘 좋아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술 뭐 다요? 네, 그래서 위스키와 와인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그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채널들이 술, 위스키랑 와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와인이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위스키도 너무 어렵고 네. 근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많은 맛있는 술이 많은데 왜 그동안 소주만 먹었나 한탄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책 사서 보기도 하고 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위스키 오픈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위스키를 사러 이제 1박 2일 오픈런도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위스키를 소재로 한 단편 소설도 하나 완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북바를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술을 공부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주량은 좀 세신 편인가요? 주량은 세지는 않은데 뭐 소주 한 반병 정도? 그럼 저랑 비슷하신데? 네, 좋아는 하는데 그냥 술 자리나 그 다양한 맛을 좀 음미하고 이런 거가 좀 재밌어서 많이 마신다기보다는 네. 이제 맛을 선택하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소주보다는 다양한 와인을 먹게 되면은 좀 그 향과 맛을 음미하려고 그렇죠. 천천히 마시게 돼서 오히려 덜 취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 소설을 가져왔고요. 네. 8월에 작가 포럼이라는 개간지에 발표될 작품 파란마트의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나라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숫자에는 갈등이 없다. 영수증은 오로지 결과로만 말한다. 합계 22만 9,730원. 블루 스프라이트 무늬의 폴로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는 오늘 장보기를 통해 22만 9,730원 어치의 행복을 샀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쌈장, 포장김치 등은 사지 않았으니 캠핑을 가는 것은 아니다.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려는 거겠지. 고기 양으로 봐서 지인 서넛이 그의 집을 방문할 것이다. 오렌지 주스나 제로콜라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의 몫일 것이며 싱글몰트 위스키와 밀맥주를 사는 것으로 보아 나름의 취향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아무거나를 주문하는 사람에겐 품위가 없다. 자기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괜찮은 사람만 아무거나를 찾는다. 그가 카트에 담은 것이 단지 물건만은 아니다. 그의 카트에 갈등은 없다. 고기와 술, 치즈와 과일이 있을 뿐이다. 갈등은 고뇌하는 사람만이 집어드는 묶음 상품이다. 설령 그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프리미엄 딸기를 집었다 내려놓고 특가 세일 중인 거봉 한 박스를 카트에 실었다고 해도 그 잠깐의 고민을 갈등이라 부를 수는 없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내려놓고 그 옆에 세일 상품을 집어드는 정도. 나는 딱 그 정도의 고민이 좋아 마트에서 일한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네. 아무래도 작품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작품을 읽고 싶었고 네. 그 작가 포럼 개간지가 이제 4호라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8월에 나올 5호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홍보 차원에서 읽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낭독한 부분은 소설의 처음이고요. 영수증과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들이 펼쳐지니까 꼭 읽어봐 주세요. 네. 네, 소설이 잘 안 써질 때는 작가님만의 어떤 극복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퇴사를 한 후로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고요. 네. 그냥 안 써지면 안 써지는 대로 벗어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그 소설을 개작하다가 너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소파에서 우울하게 누워 있었는데 네. 내가 나조차고 소설을 쓰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이제 마음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는데요. 놀다 보면은 또 어쨌든 다른 사람 소설을 또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저도 다시 쓰고 싶어져서 쓰는 편이고요. 그런 뭐 정체기 말고 그냥 소소하게 글이 안 써질 때는 글과 상관없는 다른 행동들을 해서 뇌를 좀 쉬어주는 것 같아요. 뭐 청소를 한다든지 와인을 한 잔 마신다든지 그리고 제가 취미로 또 클래식 기타를 치는데요. 네, 악기 연주를 하다 보면은 뇌에 다른 영역을 써서 그런지 좀 내가 금세 휴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소설에서 잠깐 벗어나는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클래식 기타도 하시는군요. 네. 언젠가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소설 쓰기에 있어서 요즘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첫 소설은 좀 거의 제 얘기를 쓴 거잖아요. 네. 제 경험과 제 생각들을 썼는데 등단작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상상력이 된 타인의 이야기를 좀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 속 인물들이 좀 자기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창조한 인물이지만 살아 숨쉬는 인간처럼 보여야 하는데 스토리에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작가님들 보시면은 정말 한 명의 인물처럼 소중히 다루시던데 네. 저는 아직 좀 막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게 애정을 주면서 쓰는 게 좀 창작 과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그 신경숙 선생님처럼 저의 진솔한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좀 아직 겁이 많기도 하고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아직은 좀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앞으로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수록 작가님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청탁을 기다리면서 단편소설 재고를 쌓는데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서점 로티에서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에 신인 작가로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로티에서 그 소설 강의나 에세이 강의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중곡동에 있는 동네 서점 로티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서점 로티에서 강좌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너무 떨렸는데 너무 차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진정이 돼서 무사히 녹음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답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설가로서의 꿈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중세를 찍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중세를 찍자.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네, 어쨌든 독자들한테 오래 기억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이나라 작가님의 중세 이상의 쇠를 찍는 소설가로서의 빛나는 활동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이나라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